네.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입출력의 크기가 같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입력과 출력의 1대1 대응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도 RNN을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RNN 같은 경우에는 각 인풋 스텝에 대해서 아웃풋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인풋 하나하나에 대응되는 아웃풋을 원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문장 전체를 보고 아웃풋을 내야 하는 경우에는 RNN을 사용하기가 어렵겠죠. 비슷한 맥락으로 커주얼리티가 RNN에서는 커주얼리티가 성립하기 때문에 스텝 T의 출력은 T 플러스 1번 이후의 입력을 참고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보면 마찬가지로 번역의 문제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전체 문장을 다 한국어 문장을 영어 문장으로 번역하기 위해서는 설사 영어 문장 맨 앞에 나오는 단어라 하더라도 한국어 문장 맨 뒤에 나오는 단어를 알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언어마다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RNN을 활용할 경우에는 우리가 Y0를 만들 때는 X0까지밖에 못 보고 Y1을 만들 때는 X1까지밖에 못 보기 때문에 문장 전체의 정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시퀀스 투 시퀀스고 이제 구체적으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의 한 종류인 RNN 인코더 디코더를 보겠습니다. 우선 RNN 인코더 디코더는 인코더와 디코더로 이루어져 있고 인코더와 디코더는 각기 다른 RNN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인코더와 디코더의 구체적인 구조를 보기 전에 두 모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일단 세팅 자체는 언어를 번역하고 있는 상황에서 I am a student라는 영어 문장을 저기 오른쪽에 있는 아마 저게 프랑스어 문장일 겁니다. 프랑스어 문장으로 번역하는 상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인코더가 하는 역할은 I am a student라는 영어 문장을 받아서 컨텍스트 벡터라는 어떤 벡터로 정보를 압축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차원 축소로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디코더는 이 인코더가 압축한 컨텍스트 벡터를 통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고자 하는 타겟 시퀀스, 여기서는 도착어 문장을 얻어냅니다. 이게 기본적인 인코더 디코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인코더는 인풋 시퀀스를 받아서 컨텍스트 벡터로 정보를 압축하고 디코더는 이 컨텍스트 벡터를 통해 타겟 시퀀스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럼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텐데요. 사실 인코더가 정보를 컨텍스트 벡터로 압축하는 건 비교적 간단합니다. 물론 이것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아직 얘기를 안 드렸지만 이거는 뒤 슬라이드에서 드릴 테고요. 디코더가 조금 더 복잡하기 때문에 디코더에서 인풋과 아웃풋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일단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딥러닝에서 딥러닝뿐만 아니라 머신러닝에서는 트레이닝과 테스트 혹은 인퍼런스라고 부르는 세팅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트레이닝에서는 인풋과 그러니까 이제 슈퍼바이즈 러닝 지도학습의 세팅에서 트레이닝의 경우에는 인풋과 타겟이 주어진 상태에서 모델을 학습하는 거고 인퍼런스에서는 타겟을 타겟이 모르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인풋을 넣어서 그 타겟을 예측하는 상황이 이루어집니다. 이걸 이제 짚고 넘어가는 이유는 RNN 인코더 디코더에서는 이 인퍼런스 상황과 트레이닝 상황에서 디코더가 작동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조금 더 자연스럽게 느껴질 만한 게 인퍼런스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먼저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디코더의 인풋과 아웃풋을 보시면 이 SOS 그리고 EOS라고 적혀 있는 토큰을 보실 수 있습니다. SOS는 Start of Statement, EOS는 End of Statement. 즉 각각 문장의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스페셜 토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뒤에 실습에서는 이걸 SOS, EOS라고 부르지 않고 Start, End 토큰이라고 부르는데 결국에는 다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코더를
지금 RNN으로 생각하시면 이 스타트 토큰이 들어왔을 때 이 RNN 셀이 아웃풋하는 값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예측하려는 시퀀스의 첫 번째 토큰인 것이고, 그 다음 이 RNN이 스타트 토큰과 첫 번째 토큰을 이 두 번째 스텝에서 받았을 때 예측하는 값이 타겟 시퀀스의 두 번째 토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당연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스타트 토큰 말고 뒤에 있는 디코더의 인풋, RNN의 인풋들은 대체 어떻게 얻어내느냐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어차피 이 RNN 첫 번째 셀에서 아웃풋이 되는 게 첫 번째 토큰이니까 이걸 그대로 두 번째 RNN 셀의 인풋으로 넣어주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리디 디코딩이라고 부르고요. 인퍼런스 시에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바로 직전 스텝의 출력 결과를 다음 스텝의 입력으로 활용합니다. 이걸 왜 그리디 디코딩이라고 부르느냐를 조금 더 부연 설명해보자면, 이 디코더의 아웃풋은 사실은 어떤 특정한 토큰 하나가 아니라 각 토큰이 가지는 확률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확률 분포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J2라는 하나의 토큰이 아웃풋인 것처럼 써놨지만 사실은 J2라는 토큰이 가질 확률이 단지 제일 높아질 뿐입니다. 그럼 여기서 그리디 디코딩을 한다는 것은 여러 확률을 갖는 토큰들 중에 가장 확률이 높은 토큰만을 취해서 다음 스텝의 입력으로 사용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할 수 있습니다. RNN의 두 번째 셀에서 나온 아웃풋을 세 번째 셀의 인풋으로 넣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는 트레이닝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겠습니다. 트레이닝에서는 이 디코더의 인풋들이 이전 스텝의 출력 결과가 아니라 정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닝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이미 다 정답을 알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은 그리디 디코딩과 어떻게 달라지냐? 예를 들어 이 세 번째 셀에서 설사 아웃풋을 이 프로페슈어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이게 오답이어도 이걸 무시하고 그냥 정답을 넣어준다는 거죠. 그리디 디코딩의 경우에는 RNN 세 번째 셀의 아웃풋이 이 프로페슈어라면 네 번째 인풋은 당연히 프로페슈어가 되는 겁니다. 근데 트레이닝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이 모델이 이 특정 스텝에서 틀렸다고 하더라도 그 틀린 답을 다음 인풋으로 넣어주는 게 아니라 정답을 넣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법을 우리가 teacher forcing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모델을 학생이라고 한다면 학생이 설사 오답을 냈더라 하더라도 이걸 무시하고 그냥 바로 정답을 넣어준다는 거죠. 이걸 왜 진행하느냐를 생각해 보시면 이 지금 시퀀스라는 것 자체가 바로 앞에 토큰이 뭐냐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데, 앞에서 한번 틀린 값이 아웃풋되고 이게 계속 뒤로 영향을 끼친다면 이게 학습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러 정답을 강요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로스를 활용하느냐를 볼 텐데요. 기본적으로 단어를 예측하는 문제는 분류 문제이기 때문에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퀀스 전체를 예측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각 스텝의 크로스 엔트로피를 모두 더하거나 평균을 내서 모델을 로스로 활용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RNN 인코더 디코더의 좀 하이 레벨에서의 설명은 완료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이 드실 만한 점은, 그래서 대체 이 인코더가 어떻게 인풋 시퀀스를 컨텍스트 벡터로 요약하고 디코더가 이 컨텍스트 벡터를 어떻게 활용하냐일 텐데요. 사실 이거는 RNN 인코더 디코더 종류별로 다릅니다. 근데 저희가 실습에서 활용할 RNN 인코더 디코더에서 어떻게 하는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RNN을 살짝 봐자면 RNN의 히든 스테이트라는 건 인풋들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벡터,
벡터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활용하는 방식은 인코더의 마지막 히든 스테이트를 디코더의 첫 번째 히든 스테이트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살펴보면 인코더의 마지막 히든 스테이트이기 때문에 일단 먼저 이 그림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ABC라는 인풋 시퀀스를 WXYG라는 타겟 시퀀스로 바꾸고 싶은 바꾸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RNN인 건데요. 이 박스들은 RNN의 히든 스테이트인 거고요. 이 인코더의 마지막 히든 스테이트는 A, B, C, 즉 인풋 시퀀스를 모두 받은 이후에 산출된 히든 스테이트이기 때문에 인코더의 정보를 다 담고 있다. 그러니까 인풋 시퀀스의 정보를 다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디코더의 첫 번째 히든 스테이트로 사용하는데요. 생각을 해보시면 RNN의 히든 스테이트는 그 스텝에서의 인풋과 바로 직전 스텝에서의 히든 스테이트에 의해서 산출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RNN의 첫 번째 스텝에서의 히든 스테이트를 계산할 때는 그 첫 번째 스텝에서의 인풋과 어떤 초기 히든 스테이트, 말하자면 0번째 스텝의 히든 스테이트를 통해 산출이 될 텐데요. 그 0번째 스텝의 히든 스테이트를 인코더의 마지막 히든 스테이트로 설정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이 그림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시죠? 이 인코더의 마지막 히든 스테이트가 디코더의 그러니까 첫 번째라는 게 첫 번째 인풋에 대한 히든 스테이트로 이렇게 푸시가 넘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 가지 설명을 안 드린 게 있는 것 같은데 생각을 해보시면 시퀀스 모델의 아웃풋의 길이는 미리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실 미리 정해져 있으면 시퀀스 모델을 쓰는 의미가 없겠죠. 그러면은 대체 언제까지 만들 거냐? 이거를 계속 무한정 RNN을 늘려갈 수는 없겠죠. 바로 이 엔드 토큰이 나올 때까지 시퀀스를 생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RNN 셀이 엔드 토큰을 예측했다면 이제 거기서 시퀀스 생성을 마치는 거죠. 근데 이제 바로 실습을 진행하실 테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저희 실습에서는 이 일반적인 RNN 인코더 디코더의 작동 방식과 살짝 다르게 어, 코드를 짭니다. 이 점은 아마 실습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퀀스에 대한 이론 설명은 마무리가 됐는데 코드 설명을 조금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설명을 할 것은 아니고요. 구체적인 설명은 아마 실습 영상에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맨 처음에 아마 generate batch라는 함수가 나올 텐데요. 이 함수는 저희의 시퀀스 모델의 x와 y를 만드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실습 영상에도 언급이 됐겠지만 구체적인 코드보다는 어떠한 아규먼트를 받고 어떠한 리턴 값들을 내는지에 대해서 집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습 영상에 다 설명이 되어 있지만 미리 살짝만 보자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어떤 시퀀스가 주어졌을 때 그 시퀀스를 반전시키는 리버스하는 모델을 짜고 있는 건데 여기 보시면 6, 0이라는 시퀀스를 0, 6, 3, 6이라는 시퀀스를 6, 3으로 반전시키는 겁니다. 그럼 여기 11은 뭐냐? 11이 이제 엔드 토큰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첫 번째 값은 x의 원하드 인코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건 실습 영상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원하드 인풋 프리딕션이라는 펑션이 있는데 이 함수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코드보다는 파라미터와 리턴에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어, greedy 디코딩을 할 때 쓰입니다. 이제 RNN 셀이 아웃풋하는 그 확률 분포 혹은 소프트맥스를 거치기 이전의 값을 로짓이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그 로짓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가진 클래스에 해당하는 원하드 인코딩을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즉 그리디 디코딩에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중점적으로 구현하는 게 시퀀스라는 모델 클래스가 될 텐데요.
이거의 구체적인 디테일을 보자면 우선 인코더 디코더의 구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기 다른 RNA입니다. 그리고 인코더의 적물을 어떻게 디코더로 넘겨줄 것인가에 대한 답변은 인코더의 마지막 히든 스테이트를 디코더의 이니셜 히든 스테이트로 설정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구현 과정에서의 디테일인데 디코더의 인풋에 전처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퀀스 투 시퀀스에서는 디코더의 인풋에 스타트 토큰이 들어가야 되고 디코더의 타겟에 엔드 토큰이 들어가야 하는데 저의 코드에서는 이 엔드 토큰은 아까 그 generate batch라는 함수에서 구현이 되는데 디코더 인풋의 스타트 토큰은 클래스 안에서 따로 구현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도 구체적인 내용은 실습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론 세미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실습 영상을 확인해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